과 ready go. 자, 오늘 배울 거 감각기관 한번 보도록 하자. 서준아? 어디 아프냐? 지금 그래. 이렇게 됐다. 자, 130페이지 감각기관. 자, 감각기관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감각을 느끼는 몸에 있는 기관들 얘기하는데, 첫 번째 이제 눈에 대해서 배워요. 눈은 이제 하는 기능이 뭐야? 보는 거. 보는 거. 보는 감각을 뭐라 그러냐면은 시각이라는 시각. 한자인데 볼 시자 써가지고 보는 감각을 이제 시각. 그 다음에 귀로는 뭐하니? 듣기. 듣죠. 듣는 감각을 들을 청자 써서 청각. 그 다음에 코로는 뭐하니? 코 뭐해? 후각. 냄새 맡죠. 네, 냄새 맡죠. 냄새 맡는 감각을 후각. 그 다음에 혀로는 미각. 맛을 보죠. 혀로 맛을 보지. 맛을 보는 감각을 미각. 미각. 그 다음에 피부로는 촉감. 뭐 촉감이나 촉감도 느낄 수 있고, 피부로는 이제 뭐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뭐 이렇게 압력 뭐 이런 것들 다 느낄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피부 감각. 자, 그래서 요 5개. 우리 몸의 요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맨 처음에 눈, 시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책에 저기 눈 그림이 나오는데요. 130쪽이에요, 130쪽. 눈 그림이 나오는데, 칠판에 먼저 그려서 설명을 하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책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눈이라고 하자. 눈에 보면은 눈이 동그래. 네. 니네 눈알을 이렇게 뿅 빼보면은 동글동글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될까? 정도. 그래. 자기 주먹만큼은 안 되고, 주먹보다 좀 작은 뭐 탁구공보다는 조금 크고요. 그래서 소소해. 니네 눈을 뺄 수는 없지만 영화 같은데 보면 뭐 공포 영화 같은데 뭐 눈알 빼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탁구공보다 좀 크죠. 무게가 이렇게 있는데, 자, 눈에 안에 구조를 간단히 그리면은, 자, 대강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는데, 자, 눈에 안에 있는 구조가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요 눈을 덮고 있는 막이 있어요, 겉에. 각막? 눈을 덮고 있는 막을 각막 이러고 있는. 그래서 뭐 너네 나식 수술 같은 거 할 때 뭐 각막을 뭐 레이저로 약간씩 깎아서 시력을 교정한다 뭐 이런 말 들어갔잖아, 그치? 네. 겉에 덮고 있는 눈 보호하는 부분을 각막이라고 하고, 그 다음 너네 바깥에 걸 보려면은 눈에 뭐가 들어가야지 보이니? 렌즈. 눈에 렌즈가 들어가야지 보여?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야지 보이지? 네. 야, 불을 다 꺼서 빛이 하나도 없으면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래서 눈에 이렇게 빛이라는 자극이 들어가야지 바깥에 풍경이 보이게 되는데, 여기 빛 들어가는 요 구멍이 있어요. 빛 들어가는 구멍을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알고? 동공이라고. 동공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동공 여기 위하고 아래 보면은 뭐 근육이라고 해야 될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약간 조그마한 근육 같은 게 있는데 요거를 이제 홍채라 그래요. 홍채 들어갔지? 네. 이건 옆에서 이제 눈을 잘라서 봤을 때고 앞에서 보면은 눈이 이렇게 돼 있죠. 뭐가 내야? 앞에서 보면은 예쁘게 그려줘야 되겠네. 자, 앞에서 보면은 여기 가운데 여기가 이제 동공이에요. 동공. 여기로 비들어가는 구멍이야, 구멍. 뭐가 있는 게 아니고 니네 거울로 자기 눈 자세하게 보면 가운데 뭐 시커멓게 뭐가 있는데 여기 뭐가 박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비들어가는 구멍이에요, 구멍. 그리고 요 겉에 여기가 홍채. 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양 사람들은 눈이 무슨 색깔이야? 검색. 검은색, 갈색 뭐 이렇게 돼 있지? 네. 그리고 요 홍채에 멜라닌 색소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자세하게 배우는데 그 색소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동양 사람들은 보통 검은색이나 갈색 눈동자를 갖고요. 서양 사람들은 파란 눈도 있지. 파란색 멋있다. 예. 파란 눈도 있는데 파란 눈은 요 홍채 멜라닌 색소가 적어가지고 눈 색깔이 좀 옅어지고. 빨간색 눈이 있어? 빨간색 눈도 이제 뭐 눈 아팠을 때 충혈됐을 때 빨개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니를 뭔가 달려 추가할 좀 그런 거 같다. 아니야. 사람 중에 빨간색 눈은 없잖아. 몇 프로? 제한됐어요. 뭐 흡혈귀 뭐 이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빨간색 눈. 나 초록색 그런 거 신기하다. 초록색 있어요. 그 렌즈 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초록색 진짜 있어요. 신기하게 뭐 있어요. 그 막 어떤 사람은 빨간색은 들어오는 두가 이건 색깔 다른. 그래? 제가 야, 아무튼 눈 색깔은 동의하지 않아요. 그 유전 물질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동양 사람들은 보통 검은색, 갈색을 띠고 있죠. 자, 이 앞에서 봤을 때고 그다음 보자. 여기 빛이 들어갈 때 렌즈 같이 생긴 거 있거든. 볼록 렌즈 같이 생긴 거. 요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수정체라고 해요. 딱 봐도 볼록 렌즈 같이 생겼지. 그 얘가 하는 기능은 뭐냐면은 빛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니네 볼록 렌즈가 빛을 모아주니 퍼뜨리니. 퍼트려요. 볼록 렌즈. 모아요. 볼록 렌즈가 니네 돋보기 있잖아. 돋보기. 모아요? 모으죠. 네. 니네 그래서 돋보기가 빛을 모으니까 불래요. 돋보기 같은 거 뭐 이렇게 신문지에 갖다 대고 햇빛 비춰주면 빛이 모여서 막 신문지 타고 그러잖아. 네. 그래서 얘 수정체가 하는 기능은 조금 이따 자세하게 하겠지만 빛을 이렇게 굴절시켜서 모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수정체 또 위에하고 아래 보면은 조그맣게 뭐가 있어요. 요걸 이제 뭐 선모체. 책에서 이게 명칭이 두 개라서 한번치. 선모체라고 나왔죠? 선모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에 요 빛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요 맨 뒤에 여기가 뭐냐면 망막. 그리고 눈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요 안에 눈을 채우고 있는 물질을 유리체. 유리체.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데 이렇게 잘하고. 책에 다 나와요. 책에 나와 있어서 유리체. 눈을 만져보면 말랑말랑해요. 네. 알아요. 만져봤어? 네. 완전. 너네 저도 여기 안에 유리체가 들어있어요. 아예 장난치지 말고. 장난치. 자, 유리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붙어 있는 신경이 있어요. 눈에 붙어 있는 신경을 볼 때 관여하는 신경이라고 해서 이제 시각신경 또는 시신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우리 몸의 신경들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끝까지. 발끝까지. 발끝까지. 그러니까 발끝까지 있는데
그러니까 눈에 이런 시각신경이나 뭐 귀의 청각신경이나 코의 후각신경, 뭐 미각신경 이런 것들은 대뇌까지 연결이 돼요. 네. 그래서 대뇌까지 연결돼서 대뇌에서 최종적으로 바깥의 풍경을 보거나 뭐 소리 듣거나 맛을 보거나 최종적으로 느끼죠. 그리고 여기 눈 뒤에 이렇게 덮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막을 뭐라 그러냐면 맥락막. 이름이 좀 어려워요. 맥락막 이렇게 얘기하고 맨 바깥쪽에 뭐 복막이라고도 있는데 복막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써준 거 복잡해. 잘 봐야 돼. 써준 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하는 기능 한번 보죠. 첫 번째 하는 기능. 자, 눈을 덮고 있는 막 뭐라고? 각막. 각막. 각막은 이제 하는 기능이 눈을 덮고 있어서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하고, 만약에 각막이 없으면은 눈 안에 뭐 세균이나 먼지 같은 게 그냥 들어가요. 근데 각막이 있기 때문에 눈을 보호해주고, 세균 먼지 같은 게 들어가려고 하다가 각막 같은데 이제 부딪혀서 끼게 되잖아. 그럼 니네 아침에 일어나면 걔네들이 찌꺼기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눈곱 되는 거지. 코에 니네 먼지나 세균이 들어가서 아침부터 나오는 거 코딱지지. 그치? 그 다음에 목에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넘어가서 걸리는 건 가래고. 그치? 그래서 너네 눈곱, 뭐 코딱지, 가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뭐 먼지나 이런 것들이 걸러져 있는 거기 때문에 뱉는 게 좋죠. 제거하는 게 좋죠. 담배 펴서 또 많이 나오고, 가래 많이 나오는 사람은 담배 좀 끊도록 하고요. 담배 안 피지? 그래요? 담배는 배우지도 마세요. 자, 그래서 각막은 눈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자, 이 동공은 그냥 구멍이야. 구멍이라서 동공이 하는 역할은 빛이 들어가는 빛이 들어가는 곳이야. 빛이 들어가는 뭐 구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공 위하고 아래 보면 홍채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홍채가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이냐면 재미없어도 밝을 때 조금 이렇게 이 홍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거든. 네.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그려볼게요. 봐봐. 일부러 짝짝이로 그린 거야. 우리가 지금 교실같이 이렇게 밝은 곳에 있을 때는 빛이 많잖아, 그치? 네. 빛이 많으니까 요 눈에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다 보이거든? 네. 그래서 요 동공 크기가 작아져요, 빛이 많은 곳에서. 그럼 동공이 작으려면은 이 겉에 있는 홍채가 달아요. 쭉 이렇게 늘어나서 동공을 조그맣게 줄여줘야 돼. 늘어나는 거를 좀 유식한 말로 뭐 이완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렇게 밝은 곳에 있을 때는 잘 봐. 여기 봐봐. 이 겉에 있는 홍채가 이렇게 쭉 늘어나서 빛이 조금만 들어가요. 네? 조금 들어가도 다 보이니까. 이렇게 쭉 늘어나서 동공 크기가 작아져. 근데 반대로 이제 어두운 곳에 가면 근데 뭐 밤에 이제 길거리 다니거나 이렇게 어두운 곳에 가면은 빛이 별로 없잖아, 그치? 네. 그 눈에 빛이 많이 들어가야 돼. 많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동공이 어떻게 될까? 네. 커져요. 커져요. 그래야지 빛이 많이 들어가. 동공이 커지려면 겉에 있는 이 홍채가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걸려요. 홍채가 작아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아져야지 동공이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두운 곳에 가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홍채가 이렇게 수축을 해가지고 빛 들어가는 구멍이 이렇게 커져.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밝은 곳은 동공이 작아지고 홍채가 이완 늘어나고, 어두운 곳은 동공이 커져야 되니까 홍채가 수축하고. 이게 밝은 곳, 어두운 곳. 요거를 여기서 봐. 무슨 조절이라고 그러냐면 명암 조절인데, 명암. 명자가 무슨 명자냐면 밝은 밝을명. 오유, 우리는 한자 배웠나 보다. 밝을명. 제 암자는 이름이에요. 어두운 거. 어들라. 명석이에서 명자 밝은 명자? 네. 석은 뭐야? 돌석자야? 아니요. 어? 아이하고 선생인데요. 주석석이야? 사람 이름은 돌석자는 잘 안 쓰지. 네. 그래서 어둡고 밝고 어두운 걸 조절한다. 반드시 그래도. 그래서 홍채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네 번째 보세요. 이 가운데 볼록렌즈 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거 뭐라고 이거는? 수정체. 자, 수정체가 하는 역할은 아까 처음에 잠깐 얘기했듯이, 서주씨 여기 한번 보세요. 수정체가 하는 역할은 빛이 들어오면은 빛을 불절시켜서 모아주는 역할에, 빛을 불절시켜서 어디다가 모아주니? 이 뒤에가 망막. 망막이죠. 망막에 모아주는 빛 불절시켜서 망막에 모아주는 역할하고. 근데 이 수정체 또 위하고 아래 보면은 또 조그맣게 뭐 선물체라는 게 있어요. 이 선물체가 하는 기능은 원근 조절이라 해서, 원근법. 요거 한자 아나? 쓸지는 몰라도 알아요. 뭘 원. 뭘 원자에다가 가까울 거. 가까울 원자. 그래서 멀고 가까운 거를 선모체가 구분해주는데, 성모치 없으면 둘 다 똑같이 느껴져요? 거리 감각이 없어졌지. 좋은 거네. 신기하겠다. 열리는 거 되는 그러니까 지금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못 느끼겠지. 그래서 선모체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데 책을 쳐다볼 때하고 저 멀리 먼 산 쳐다볼 때하고 이 선모체가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공간이 있을 때가 여기다가 하자. 잘 봐. 잘 봐. 얘들아. 잘 봐. 우리가 가까운 곳 볼 때하고 먼 곳을 쳐다봐요. 가까운 데 볼 때는, 책에 너네 그 그림 나와 있니? 네. 거기 너네 가운데쯤에 있을 거야. 책 그림을 한번 좀 참고 좀 하고 봐봐. 여기를 한번 보자. 좀 이따 책 한번 띄워줄게요. 빔을 하나 사긴 샀는데, 그래서 책상 벽에 빔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보여가지고 좀 이따가 한번 보자. 여기 봐봐. 너네 가까운데 이렇게 책 같은 데 쳐다볼 때는 이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뚱뚱해져요. 수정체가 뚱뚱해지려면 이 위아래에 있는 선모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거든. 다시 봐봐. 이 가운데 있는 수정체가 가까운 데를 이렇게 쳐다볼 때는 얘가 이렇게 뭐랄까 뭉쳐가지고 뚱뚱해져요. 그럼 이 겉에 있는 선모체가 어떻게 돼요? 눌러요. 얘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눌러서 얘가 뚱뚱해져. 네? 이게 이제 가까운 데 쳐다봐요. 네? 그래서 수정체가 두꺼워져요. 그러면 겉에 있는 선모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모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수축한다. 수축. 원래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를 한번 봐.
수정체가 이렇게 있으면 선모체가 이렇게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선모체가 수정체를 이렇게 누른다는 얘기는 이 선모체가 안쪽으로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수축하면서 얘를 수정체를 눌러준다는 얘기야. 네? 네. 대충 뭔 말인지 아나? 네. 네. 그래서 가까운 곳을 쳐다볼 때는 수정체가 두꺼워지는데 겉에 있는 선모체가 원래 이렇게 빙 동그랗게 둘러싸고 있어요. 얘가 안쪽으로 수축하면서 수정체가 뚱뚱해져. 반대로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이렇게 얇아져요. 얇아지면은 겉에 있는 선모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누르지 않아야 되거든. 수정체가 얇아지고 그러면 겉에 있는 선모체가 바깥쪽으로 이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선모체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면서 얘 수정체를 누르지 않기 때문에 얘가 얇아져요. 그래서 니네 이거 시험 같은 데 나오면 되게 헷갈려. 뭐하고 헷갈리냐면은 얘하고 헷갈리는데 보세요. 홍채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홍채가 늘어나니까 이완한다 그러고, 선모체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는 얘가 안쪽으로 쪼그라든다 해서 수축한다. 다시 홍채가 이완 늘어나는 거야. 선모체가 안쪽으로 수축 쪼그라드는 거야. 이게 반대야.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걸 다 알아두고, 자, 그다음 아침에 너네 와서 졸리구나. 너무 졸려요. 선생님 목소리 들으면 또 더 졸리죠? 네. 수면제 저 어떻게 해? 자, 좀만 더 보고. 보자. 그 다음에, 얘들아, 선모체 이제 안쪽에 보면은, 수정체 안쪽에 보면 눈 채우고 있는 물질이 있어요. 그 유리체는 그래서 그냥 눈을 채우고 있는 물질이고, 뭐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망막. 망막이 어디냐면 여기. 눈 뒷부분. 빛이 모이는 곳. 여섯 번째, 망막은 빛이 모이는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빛이 모이면은 이 빛을 느끼는 세포가 있어요. 눈에 있는 세포라 그래서 무슨 세포라 그러냐면 시각세포. 이 시각세포에서 빛을 이제 감지를 해요. 빛을 감지하면 이 빛자극이 이 시각신경 따라서 대뇌까지 전달돼요. 시각신경은 말 그대로 요 빛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이야. 서준이 보이냐? 빛자극을 전달하는 신경이다. 그리고 신경은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어? 대뇌까지. 그 책에 뭐 맹점이라고도 있는데 여기 부분에 이제 뭐 맹점 그래가지고 요 맹점 부분에는 요 시각신경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빛이 모이게 되면은 신경이 연결된 부분이라서 시각세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 모이게 되면은 바깥의 물체가 순간적으로 안 보이는 현상이 생겨요. 맹점은 시각세포가 없어서 여기에 빛이 모이면 바깥에 게 순간적으로 안 보일 수도 있어. 알아요. 알고 있어? 네. 그 다음에 겉에 있는 맥락막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요 맥락막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눈에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앞에서만 들어오게, 알아요. 겉에서 들어오는 빛을 막아주는 암실 역할. 암실이 뭔지 아니? 어두운 깜깜한. 어두운 막, 뭐 깜깜한 막 이런 게 암실이잖아요. 이것도
임시치즈야. 그래서 암실 역할을 하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 자, 이게 이제 눈에서 중요한 특징들인데, 자, 쓸 거 있으면 좀 적어두고요. 책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쓸 거 있니? 아니야. 없어요? 아니야. 지워도 돼? 네. 네. 뭐 필기도 안 하고 그냥 PBR 연필이 없어요. 연필도 안 가졌어? 왜요? 빌려들어도 좀 안 죽어요. 잘했어. 김현수 요즘 뭐라 뭐 주초 그 얘기해? 김현수? 해외로? 몰라. 요즘 완전 걔네 멸망이야. 지금 멸망. 몰라. 8강 딱 싫어요? 걔네? 16강 딱이. 16강. 원래 만날 수 있었는데 왜냐? 얘 질 수도 있고 모르는데. 매년 지면은 그냥 고개 못 들어요. 지혜는 진짜 부모는 편했어. 무슨 여러분 또 16강 타겠습니다. 자, 보자. 책에 있는 그림으로 배웠냐? 배야 한번 볼게요. 누가? 자, 시험이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책에 있는 그림을 잘 봐주셔야 돼요. 빈이 어디 있는 거예요? 눈알 줄이. 뭐야? 아, 이거 천장에 매달려고 했는데, 저 앞에만 불고 끄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천장에 매달려고 했는데 천장이 막 부숴야 되고, 근데 불이 이게 앞에만 꺼지는 게 아니고 저거 끄면은 이쪽 라인이 꺼져버리고 이쪽 라인이 꺼져버리고 이렇게 꺼져요. 둘 다 그거예요? 아, 둘다 꺼요? 애매하네. 둘 다 그거예요. 그러면 안 보이잖아. 아, 보여요, 보여요. 이렇게 진짜 잘 보여요. 자, 보자. 자, 안 볼래. 자, 요 책에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보자. 자, 요 앞에 보세요. 야, 요 앞에 이렇게 눈을 둘러싸고 있는 각막. 강막. 눈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빛 들어가는 동공. 동공. 그 다음에 동공 여기 위하고 아래에 홍채. 조그맣게 이렇게 나온 거 있어요. 홍채. 요게 홍채. 요게 빛의 양 조절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록 렌즈 같이 생긴 거. 수정체. 빛을 굴절시키는 곳. 그 다음에 수정체 여기 아래하고 위에 산모체. 원근 조절.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 눈을 채우고 있는 물질인데 유리체. 그 다음에 빛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시각세포가 있는 곳 망막. 그 다음에 요 시각세포하고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있어요. 시각신경. 그 다음에 눈 겉에 부분 이렇게 봤을 때 눈 안쪽에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맥락막. 맥락막 가장 바깥쪽에, 그러니까 가장 뒤쪽에 공막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맥락막까지만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이게 이제 눈의 구조야.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그림 한번 보면은 알다. 똑같은 그림 선생님 아까 그려주긴 했지만 책에 있는 그림을 너네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는 것 같아. 이거 눈싸움에서 이기면 10만. 얘하고 눈싸움 해가지고 자 보자. 빔을 좀 잘못 산 것 같아요. 너무 클리어. 좀 진한 거 샀었어요. 불 끄면? 불 둘 다 끄면 안 돼요? 아니 불 끄면 니네가 안 보이잖아. 한번 꺼봐주세요. 한번 꺼봐. 아니 이거
잘 보여. 지금은 책 아니면 친구 하나 팔아요. 니네 안 보이잖아. 자, 너네 밝은 곳에 갔을 때는 빛이 많으니까 눈에 빛이 조금만 들어가도 되지? 네. 예, 그래서 여기 동공 크기가 조그매요. 지금 이게 더 안 보여요. 조그매요. 그래서 동공이 조그매지려면 겉에 있는 홍채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이완. 예, 홍채가 늘어나요. 그럼 어두운 곳에 갔을 때는 쭉. 빛이 별로 없으니까 눈에 빛이 동공이 많이 확대. 들어가야 되지? 그래서 확대. 동공이 이렇게 커져요. 동공이 커지려면 홍채가 어떻게 돼야 돼? 수축. 수축. 그래야지 동공이 커져요. 이게 이제 밝을 때 어두울 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은 가까운 데 볼 때, 멀리 볼 때 원근 조절에 대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가까운 곳을 쳐다보면은 이 수정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수정책은 두꺼워져요. 두꺼워져요. 뚱뚱해져요. 수정체가 뚱뚱해진다라는 거는 겉에 있는 성모체가 안쪽으로 와서 수축. 눌러야 되거든. 근데 이거 안쪽으로 들어오는 게 안쪽으로 수축하다. 수축, 쪼그라든다. 그 다음에 먼 곳을 쳐다보면 어떻게 돼? 수정체가 얇아져요. 얇아진다는 거는 이완. 이 선모체가 바깥쪽으로 가면서 바깥쪽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야. 네. 바깥쪽으로 이완한다. 자, 요게 이제 원근 조절. 이렇게 돼. 볼줄 알겠니? 네. 네. 자, 그래서 눈에서는 한 요 정도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면 이제 피부 감각 나와요. 저는 다음 시간이에요. 피부 감각까지 하고 또 시작. 아.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30분 넘었는데. 네? 1시간 넘었나? 자, 피부 감각 하고. 자, 요건 금방 끝나. 사람 넘었나? 자, 피부 감각. 자, 말 그대로 피부 감각은 피부에서 느끼는 건가? 피부에서 느끼는 감각인데 피부에서 어떤 감각들을 느끼냐면 너네 맞으면 아프잖아, 그치? 네. 네, 아픈 감각을 느껴요. 수축. 네. 아픈 감각을 통각이라고 하고 네, 아픈 감각을 느끼는 곳을 통점이라고 해요. 통점에서 아픔으로. 뭐 어디 부딪히거나 맞았을 때 아픈 감각을 느끼고 통점이 없으면은 더 좋을 것 같지만 통증을 못 느끼지만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뼈가 왜요? 부러져도 뼈가 부러지는지 모르니까. 그래. 왜 어디 가다가 이렇게 부딪혀서 피부가 만약에 찢어졌어. 찢어졌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픈 걸 못 느끼면 어떻게 돼? 그냥 지금 어디에 부딪혀서 뭐 피부가 찢어졌는지 어떻게 됐는지 야,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 갔다 오면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본가? 병원 간다고 이제. 싸움하는 사람 그래서 때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픈 걸 느껴야지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아픈 걸 느껴야지. 이래 아프면 피하게 되잖아. 그치? 그런 거 희귀병 있대요. 아픈 거. 맞아. 저기 아픈 거 잘 못 느끼는, 그러니까 통점이 좀 신경이 이상이 생겨갖고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피부를 이렇게 누르면 누른다는 압력을 느끼지. 이걸 압점이라고 해요. 압점. 요거는 눌렀을 때 압력을 느끼는 감각기관, 감각점.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로 어떤 물체를 이렇게 살살 문지르게 되면 촉감이 느껴지죠. 네. 뭐 거칠거칠하다, 매끈하다, 그치? 네, 촉감을 느끼는 곳을 촉점이라고 해요. 촉감. 그 다음에 네 번째, 너네 피부에 뭐 차가운 물이나 얼음 같은 게 나오면 차가운 걸 느끼지? 네. 차가운 걸 느끼는 곳을 냉점이라고 해요. 차가운. 그럼 반대로 이제 뜨거운 거 나오면은 고상. 어, 온점. 맞아.
뜨거운 걸 느끼는 점을 온점이다. 그래서 우리 피부 감각은 크게 아픈 감각, 압력, 뭐 촉감, 차가움, 뜨거움 이런 것을 느끼는 감각점들이 있어요. 용진아, 많이 졸린다? 아니면 물 한 잔 먹고 좀만 더 가. 아침 일찍 나오느라 힘든 건 아는데. 자, 근데 이 감각점들이 우리 몸에 다 똑같은 개수가 있는 게 아니고 누가 제일 많냐면은 누가 제일 많을 것 같니? 총점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픈 거를 빨리 느껴가지고 우리가 위험으로부터 몸을 빨리 피하기 위해서 통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앞점, 그 다음이 쪽점, 왼점, 온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우리 몸에 많은 순서 이거 외워야 돼. 그래서 앞글자 따서 통합, 촉, 냉온 이렇게 외우든지. 그래서 감각점이 지금 선생님 순서 적어준 순서대로 우리 몸에 많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 피부를 만약에 이렇게 선생님이 약간 잘랐어. 자, 선생님 피부를 좀 잘라서 확대해서 봤어요. 피부에 보면은 이렇게 털도 있죠. 피부를 냉마서 잘라요, 선생님. 마이크 잡고. 네, 잘랐어요. 피부에 털도 있고요. 그 다음 뭐 땀샘도 있고 뭐 그런데 이 감각점들은 어디에 있냐면은 피부 겉에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피부의 표면이다 그래서 표피라 그래요. 표피세포. 그 다음에 안쪽을 뭐라 그러냐면 진피라 그러는데 이 감각 느끼는 감각점들은 얘들아 감각 느끼는 감각점들은 진피에 있어요. 겉에 있지 않아요. 만약에 겉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니네 스쳐도 아파요. 그래 스쳐도 아프겠지. 감각점들이 너무 겉에 있으면 너무 잘 느낄 거 아니야. 네. 그럼 니네 목욕탕 가서 때도 못 밀 거 아니야. 오, 쉣. 때 밀다 보면 아파가지고 그치? 그래서 감각점들은 진피 속에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알아줘야 될 거는 감각점들은 내장기관에 있을 거 없다. 내장기관이라 그러면은 너네 뭐 위 그런 거. 그래 위나 뭐 심장, 폐 뭐 이런 곳을 얘기하잖아, 그치? 네. 내장기관에도 감각점이 있어요. 심장 아프지, 심장 아프. 너네 전날에 술 먹거나 그러면 다음날에 속쓰리다고 느끼잖아, 그치? 네. 많이 먹어봤어? 많이 먹어봤어? 그러니까 위가 쓰리다 뭐 이런 걸 느끼잖아, 그치? 그래서 내장기관의 감각점들이 보통 뭐 통점이나 앞점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고 내장기관에서 감각점이 있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이게 있어요. 몸의 부위마다 감각점의 수는 수는 달라요. 귀는 둔하죠. 그래서 니네 감각점이 좀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감각점이 우리 몸에 좀 많은 곳이 어디냐면은 니네 예민하고 잘 느끼는 곳. 눈알? 눈은 이제 시각이 들어가고 감각점이 많은 곳이 여기 손가락 끝에. 이 손가락 끝에 보면은 감각점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니네 눈을 감고 또는 어두울 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거리면은 아파요. 대각 느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눈 안 보이는 사람 맹인들 있잖아, 그치? 맹인들이 점자책이라고 알아요? 네. 이게 툭툭 튀어나와 있는 점자책 읽을 때 손가락 끝을 대고서 이렇게 읽잖아, 그치? 네. 그래서 손가락 끝에 감각점들이 좀 많고요. 뭐 그 밖에는 뭐 입술에 감각점이 많대요. 그래갖고 얘네가 뽀뽀하면은 뭐 기분 좋은 게 그래서 같은 남자끼리 뽀뽀하면 안 되고 너네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 사귀고 나중에 결혼할 때 여자친구랑 뽀뽀하고 그러면 입술에 감각점이 많아서 좀 기분 좋은 거죠.
네, 저희가 박준호가 아니고 그런 게 감각이 있고요. 그럼 반대로 감각점이 좀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곳은 이제 팔꿈치. 팔꿈치에 이제 뭐 굳은 살이 좀 많아서 이렇게 등짝 같은데 등. 네? 등은 감각점이 좀 적어요. 얼마 등 맞으면 아프긴 아픈데 당연히 아프죠. 근데 등은 이렇게 면적에 비해서 감각점이 좀 적대요. 그래서 다른 데 맞는 데보다 등 맞으면은 좀 덜 아프죠. 등에 칼빵 맞아도 안 아파요. 등에 칼빵 맞아도 안 아파요. 등으로 아니 등으로. 등에 총 맞아도 안 아파요. 머리로. 자, 그래서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야, 너는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손을 봤을 때 손등하고 손바닥이 있으면 때리면 어디가 더 아파? 손바닥. 손등. 모르겠는데. 이거 봐. 이거 좋아. 손등이 막 손등이 훨씬 아픈데. 손등이 아파요. 훨씬 아파요, 손등이. 그러니까 손바닥 손바닥, 안 아픈데? 선생님. 그러니까 손바닥보다 손등에 주먹들이 들어가요. 손등이 저기 감각점들이 좀 많아. 핏줄 터졌어요. 그래서. 자, 그래서 다시 해보자. 봐봐. 요거 꼭 알아둬야 돼. 몸의 부위마다 감각점의 수가 좀 다르고, 다르다. 많은 곳은 이제 예민하고, 좀 적은 곳은 둔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시각하고 일단 피부 감각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오른쪽에 문제 있죠? 네, 풀고 쉬는 게 낫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 오른쪽 문제까지만 풀어보자. 왼쪽.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 김희영, 보낸 걸 제출하는 거야? 최혜연, 자, 우리 뒷페이지 보자. 한지 오늘의 한 찍어서 보내고 양산하는 계약하면은 네,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자, 뒷페이지 봅시다. 그만하고 이제 보자. 자, 뒷페이지는 이제 귀에 대해서 나와요. 귀 한번 보자. 자, 귀. 총각, 너네 저기 안 춥지? 네. 저기 자, 귀에서 이제 듣는 감각을 그만하고 듣는 감각을 뭐라 그랬어? 총각, 청각. 청각. 자, 들을 청자 써서 듣는 감각을 이제 청각이라고 하는데 귀의 구조가 지금 책에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네, 귀가 이렇게 있어요. 요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 둘째씨, 보이는 부분이고 용집이 어디서 소리 나오나 본 거야? 아닌가? 자, 귀 여기가 우리 겉에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귀 안을 가면은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 귓구멍이 있어요. 그리고 귓구멍 끝에 뭐 있을까? 고마워, 달팽이가? 고막이 있어요. 고막. 네, 고막이 있고 여기에 또 조그맣게 이렇게 뼈가 있거든. 그리고 뒤에 달팽이 모양 같이 생겼다 해서 달팽이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신경 이렇게 붙어 있고 대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귀의 구조가 있는데 보자. 여기까지가 귀, 여기까지가 겉에 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안쪽 부분이야. 네? 안쪽 부분인데 자, 가장 겉에 우리 겉으로 드러나 있는 여기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귀, 귓바퀴라 그래. 귓바퀴. 네, 귓바퀴. 귓바퀴가 하는 역할은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소리가 오면은 모아요. 귀의 모양을 너네 자세하게 보면은 깔때기, 둥글둥글하게 돼서 요 안쪽으로 이렇게 소리가 모이도록 이렇게 귀의 구조가 돼 있어요. 좋은 거다. 사람 귀 자세하게 보면 약간 징그럽게 생긴 것 같기도 한데 오, 징글징글해. 귀 모양이 약간 둥글둥글해가지고 자, 그래서 귓바퀴가 하는 역할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외부에서 오는 소리를 어떻게 해줘? 모은다. 모아줘요. 그러면 소리가 모아지면은 여기로 이제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소리 들어가는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귓구멍. 그 귓구멍 그런 거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쓰는 말이고 외이도라 그래요. 외이도. 우이도?
외자가 뭐야? 바깥 외자죠? 웨이도. 아, 너네 저기 오이도? 응. 바깥 외자고, 이자가 귀자예요, 귀자. 아, 응. 도자는 운동. 길도자. 길도. 그러니까 바깥 귀에 있는 길이다 그런 얘기야. 네? 웨이도. 듣고 있니? 네. 명서가? 그래서 웨이도가 하는 역할은 이 귓바퀴에서 모아진 소리가 그냥 안쪽으로 그냥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요. 통로. 통로. 그러면 소리가 전달되면은 귓구멍 끝에 얘들아 귓구멍 끝에 뭐 있냐면은 고막이 있어요. 고막. 고막. 고막이 너네 되게 얇어. 고막 터지잖아요, 그래도. 고막이 이제 터진다 그러기보다 찢어질 수가 있어요. 너무 약해서. 고막이 너네 이 세포 있잖아. 세포 하나 띄워보면 되게 얇거든? 네. 세포 한 두세 겹밖에 안 돼요. 찢어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얇아요. 얇은 거. 시즌이 어떻게 돼요? 찢어지면은 이제 저기 수술해서 인공고막을 끼든지 아니면 조금 찢어졌으면 자연 치유도 돼요. 사람은 원래 너네 피부도 이렇게 손상되면은 자연적으로 또 치유가 되잖아, 그치? 네. 근데 좀 심하게 찢어지면은 이제 인공고막을 달든지 뭐 그래야지. 그러니까 너네 친구들끼리 장난칠 때 귀에다 소리 지르는 거. 귀에다 소리 너무 크게 지르고 그러면은 고막 다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귀 자꾸 때리고 그러면은 귀에서 삐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막 다칠 수 있으니까 안 들리나? 친구끼리 또 싸우면 안 되겠지만 싸울 때 귀 같은 데 때리면은 귀 또 옆에 이게 급소가 있거든. 그래서 동물 귀 같은 데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자, 자, 가자 보자. 자, 그래서 고막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얘들아 소리가 오면은 이 고막이 얇으니까 퍼지게 해요. 소리 때문에 이렇게 떨려요. 운동. 정수. 그래서 이게 고막이 진동하면서 소리를 진동으로 바꿔줘요. 근데 이 고막의 진동이 약할 수가 있거든? 네. 그래서 뒤에 보면은 뼈가 3개 정도가 있는데 조그맣게 일속병. 요거 귀 속에 있다 그래서 귀속뼈라고 그래요. 그럼 이 귀속뼈가 막 움직여요. 움직여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봐봐. 여기 봐봐. 요 앞에 고막이 있어요. 응? 앞에 고막이 있고 뼈가 이렇게 3개가 있거든. 여기 보세요. 네. 뼈가 3개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이제 소리가 오면은 고막이 이렇게 떨려요. 떨리면 여기 있는 귀속뼈가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요 진동을 그러니까 소리 진동을 더 크게 증폭을 시켜줘요. 더 크게. 신기하다. 마이크에서 소리가 더 크게 나오게 증폭시켜주는 것 같이 스피커. 귀속뼈가 요 소리 진동을 더 크게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증폭. 증폭이 무슨 말인지 알지? 네. 네. 더 크게 해주는 거. 증폭시켜주는 역할하고. 그럼 이 증폭된 소리, 증폭된 진동을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은 달팽이관. 달팽이관에서 이제 소리를 느끼게 되는데 소리 느끼는 세포도 귀에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귀세포? 이세포? 청각세포? 귀에서 듣는 감각이 청각이잖아, 그지? 네. 그러면 듣는 세포다 그래서 청각세포 또는 뭐 줄여서 청세포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제 소리를 들으면은 여기에 붙어 있는 신경이 있어요. 귀에 있으니까 무슨 신경? 귀신경. 청각신경. 청각신경. 그럼 이 자극이 청각신경 따라서 마찬가지 어디까지 가냐면 대뇌까지 가서 소리를 이제 판단을 해줘요. 뱉어.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잘 봐. 소리 듣는 과정은 처음에 귓바퀴에서 소리 모아주지. 네. 그럼 이제 웨이도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 웨이도를 통해서 들어가면 고막에서 어떻게? 진동. 진동해주고 진폭. 그 진동을 귓속뼈에서 증폭을 시켜주고 더 크게 해준 진동을 달팽이관에서 느끼고
달팽이관에서 이제 청각세포에서 소리를 감지하면 그 자극이 청각신경 따라서 네네. 대뇌까지 오. 가요. 네. 요게 이제 소리 듣는 과정이에요. 알 수 있겠니? 네. 예? 예. 알아두시고. 약간 기가 차다. 예. 그리고 귀에는 있는데 소리 듣는 거랑 좀 관계 없는 게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봐봐. 요 귀에 따른 관이 하나 있거든? 요 관은 균형 그거. 귀 인두관이라 그래서 비행기지. 어, 얘는 귀에서 목구멍까지 연결되어 있거든? 네. 결국 얘가 하는 기능이 뭐냐면은 압력을 조절해줘요. 오. 그래서 니는 얘들아 높은 산 이렇게 평지에 있다가 높은 산 같은 데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잖아. 터질 것 같아요. 이게 기압이 안 맞아서 그렇거든? 압력이 지금 바깥에 하고 조절이 안 돼가지고. 또는 너네 비행기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갑자기 먹먹해지지? 네. 그러니까 지구가 있으면은, 자, 지구가 있으면은 너네 겉에 공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 네. 근데 이 낮은 곳에 사람이 있을 때는 공기의 압력이 세요. 근데 이제 산이나 높은 곳에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공기의 압력이 작아지거든? 네. 그래서 니네가 갑자기 높은 곳으로 가면은 압력이 바뀌기 때문에 현적 없어요. 빠져나가는 거 아니에요? 귀가 먹먹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 침을 삼켜요. 그런데 이 귀인두관이 압력이 안 맞을 때 압력을 맞춰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너네 귀 먹먹할 때 침 삼켜요. 침 삼키거나 막 하품하거나 그러면 뻥 뚫리지. 네. 목에 있어서 그래요. 이게 목구멍까지 연결되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침을 삼키거나 하품을 하면은 여기에 자극을 줘가지고 뻥 뚫리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 침 삼키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둬야 돼. 네. 비행글씨랑 연구에서. 귀인두관. 그래서 압력 조절해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자. 위에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고리 모양으로 세 개가 있거든. 얘를 이제 반고리관이라 그래. 반고리관. 고리인데 반쪽같이 생겼다 그래서 반고리관. 얘가 하는 기능이 있어요. 보세요. 얘가 하는 기능은 둥글둥글하잖아. 그치? 네. 우리가 뱅글뱅글 회전할 때 우리가 돈다는 느낌을 여기서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코끼리코나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서 뱅글뱅글 돌거나 아니면 자동차 타고 이렇게 곡선으로 회전하거나 네. 이럴 때 이 반고리관에서 회전 감각을 느껴줘요. 그 다음에 여기 반고리관 밑에 보면은 진정. 이 달팽이관 위쪽이야. 반고리관 밑에 진정. 전정기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점점. 또 나중에 모른다 그러지 말고 잘 봐라. 전정기관이라고 있는데 얘가 하는 기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을 좀 어느 정도 감지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뭐 위치 감각 또는 평형 감각. 평형이라고 하는 게 더 쉬울까? 아니, 위치 감각으로 하자. 중력이나 위치 감각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 전정기관이라는 곳이고, 그래서 요거 반고리관, 전정기관을 합해가지고 우리 몸의 평형을 담당한다. 평형을 담당하게 해주는 기관이다. 너네 이거 위치라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걸로 하자. 몸의 균형? 몸의 기울어짐. 기울어짐? 그래, 기울어짐이 나올까? 모르겠어요. 균형으로 하자, 균형. 그러니까 뭐냐면은, 야, 너네가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옆으로 넘어지려고 그러면 기울어진다는 거 느껴지잖아, 그치? 맞아. 그 기울어짐을 느끼는 곳이 여기 전정기관이에요. 그래서 다시 보면은, 선생님 빨간색으로 쓴 거 있어. 빨간색으로 쓴 거 귀인두관, 압력조절, 반고리관, 회전감각, 전정기관, 중력이나 균형. 그래서 이거 빨간색 쓴 거는 소리 듣는 거랑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소리 듣는 거랑 관계없어. 자, 귀에서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 가자. 코로나? 코로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네? 코로나 만명 넘는 거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명이지? 6,500명 그럴 자, 오늘 코로나 걸리면은 저희가 여기 우리 다른 애기 하나 걸리자. 싫어. 저희나 사망자가 몇 명이요?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괜찮대. 43명인가? 네,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야, 근데 괜찮아. 없어. 누가 젊은 사람들 중에 필요 있는 사람은 이란도 맞아, 이란이랑 이탈리아 엄청 많잖아. 이탈리아는 완전 이탈리아 많이 3,000 가는데 명이 많이 나이가 좀 많아서 몸의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지고 면역력을 키워야 저희 돼. 나라에 원래 좀 어디에 병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좀 위험하고요. 그래서 안 걸리도록 조심하긴 해야지. 자, 보자. 그 다음에 코. 일본도 많이 아, 또 왜 이럴까 또. 자, 코 모양이 맞아요. 냄새 맡죠? 냄새 맡는 감각을 후각. 후각 이렇게 얘기하고. 미각. 자, 책에 뭐 코 그림도 있는데 코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콩가 사람 같아? 남자 거 여자 거? 남자요. 남자 같죠? 모르겠어요. 코가 있으면요. 보세요. 니네 코하고 입하고 뚫린 거 알고 있어요? 네. 코하고 여기 입하고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래서 니네 음식 입으로 먹다가 재채기 하면 막 코로 나오고 그러잖아. 그런 적 없었냐? 없어요. 저희 많아요. 그러니까 콧물이 가래로 나올 때도 있고. 코로 가래가 나와? 아니 콧물이 가래로 내려와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콧물을 이렇게 삼키면은 가래로 또 뱉을 수도 있고. 가래로 내려와요. 예. 그래서 니네 뭐 라면 같은 거 먹다가 재채기 하면 코로 막 면발 나오고. 야. 그래요. 나오잖아. 물 먹다가 그런 적 있다. 물 먹다 그래도. 그런 적. 학교에서 물 먹다가 누워서 물 마시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코하고 입은 이렇게 뚫려져 있는데, 자, 코에 보면요, 코에서 이제 냄새를 맡게 되는데, 코에 이제 기체가 들어가요. 냄새 있자. 그래서 이거를 뭐 기체 화학물질, 그냥 기체라고 그러자. 기체가 들어가면은, 코에서 냄새 맡는 부분은 어디 있냐면은, 코 천장에 있어요. 코 천장에. 코 아랫부분은 냄새 못 맡아. 코 천장에 냄새 맡는 요 부위를 후각 상피라 그래요. 후각 상피. 후각이 냄새 맡는다는 거지. 네. 냄새 맡는 감각인데 위에 있는 피부다. 네? 그래서 냄새 맡는 위에 있는 피부다 그래서 후각 상피라 그러고 얘를 좀 확대해서 보자. 잘 봐. 잘 봐. 아, 니네 자꾸 까불면 진짜. 아무것도 안 뒤로 했어요. 보내버려 진짜로. 아무것도 봐봐.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기체가 코 속으로 들어가면은 코에서 냄새 맡는 곳은 코 천장이야. 후각 상피에서 냄새를 맡는데 후각 상피를 약간 확대해서 그리면 냄새 맡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어요. 냄새 맡는 세포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부분은 확대해서 본 거야. 확대해서 본 건데 여기가 지금 콧속이야. 봐봐. 여기 콧속. 응? 여기 코딱지 끼고 그 다음에 콧물 나오고 여기 콧속이고 또 여기 이제 기체가 들어갔어. 기체가 들어가면은 요 기체 성분들이 요 코 천장에 있는 후각세포라 그러거든. 코에 있으면 전부 다 후각 들어가요. 후각세포 속으로 기체 물질이 녹아 들어가요. 그럼 이 후각세포에서 냄새를 감지를 하면은 거기에 붙어있는 신경이 있어요. 그 코에 있으니까 무슨 신경? 그렇지, 후각신경. 그래서 그 후각신경 따라서 자극이 어디까지 간다? 되뇌까지 간다. 그래서 냄새 맡는 과정은 간단해.
재현이 보고 있니? 네. 냄새 맡는 과정은 첫 번째. 야, 코로 기체가 들어가면은 코 천장에 있는 후각상피 쪽으로 기체가 가고요. 후각상피 안에 후각세포에서 냄새, 기체를 받게 되면은 후각세포에서 이제 느껴서 그 자극이 후각신경 따라서 어디까지 간다? 대뇌까지 간다. 그래서 대뇌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지금 무슨 냄새가 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리고 코에서 좀 알아둬야 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지금 감각기관 여러 개 배웠는데 감각기관 중에 코가 가장 예민해. 가장 예민한 감각기관이라서 니네 옆에서 조금이라도 이상한 냄새 나면 어때? 바로 느끼거든? 수업하다가 옆에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팔을 들면 겨드랑이 냄새가 팍 나잖아. 그런 거 느끼고. 쉣. 아니면 옆에서 누가 방귀 끼면은 박종윤은 말할 때마다 누구? 친구 중에 좀 심한 애가 있거든. 아, 입냄새? 아, 입냄새가 심한 거는 뭐 이빨을 치아 이빨을 잘 안 닦아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아니었나? 근데 입냄새가 계속 심하면은 그 내장 가야 돼요. 뭐 위나 뭐 이런 내장 기관에 조금 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아니 있고. 치료를 못하네. 떼야 돼야지. 네가 하기 싫나 봐. 종일이 4반인데. 자, 우리 방이야. 그래서 약간 한 번도 안 맡아나. 얘들아, 코 후각은 우리 감각기관 중에 가장 예민해서 잘 느끼고요. 근데 쉽게 피로해져요. 피로해진다는 게 뭐냐면은 둔해진다는 거야. 아, 그래서 같은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아 그러면 별로. 나중에 이 후각세포가 피로해져가지고 같은 냄새를 잘 못 맡게 돼요. 둔해져요. 종윤이 냄새는 항상 새롭던데. 그래서 너네 그 화장실 울보 들어가면 같은지 알 수 있다. 야, 똥 싸려고 이제 화장실 딱 들어가면은 아 똥냄새가 나는데. 맨 처음에 코가 예민하기 때문에 뭐 찌른내나 똥 냄새가 되게 잘 네 느껴지거든. 맞아요. 근데 니네 화장실에서 이제 한참 동안 똥 싸고 있으면은 별로 안 나는. 냄새가 좀 별로 안 나요. 왜 그러냐면 익숙해서. 후각세포가 익숙해진다는 게 이제 쉽게 피로해져가지고 둔해져서 그래요. 그래서 니네 여름철 같은데 너네 남학생들이 이렇게 수업하다 보면 땀 냄새 많이 나잖아. 밖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치. 엄청 냄새가. 그러니까 바깥에 갔다가 교실에 들어오면은 땀 냄새 막 느껴지는데 예민하니까. 근데 교실에서 이제 수업 받고 있다 보면 어때? 별로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실제로 나고 있는데 필요해져. 자, 처음부터 계속 코 안 되는데. 알아두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혀. 혀 먹자. 조용히. 자기 생각에는 이거 지원 되니? 네. 아 착하게 말해. 저 버리지 마. 네 뭐. 지금 말해. 이거 신기하다. 네. 맨날 끝난다는데. 숨을 가는 거 알아. 아 이거 뭔지 알아. 알아? 한 번씩만 밖에 모르겠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오늘 감각기관은 끝내야지. 네. 끝이네. 혀. 의지하시네. 자, 혀에서 맛을 느끼는 감각을 뭐라고 미각. 하냐면은 그치, 만미자 써가지고 미각이라고 해요. 미각. 그래서 책에 혀 그림은 안 나왔나? 네. 자, 혀가 있으면은 뭐해? 자, 대강 이렇게 그려볼게요. 면도기 같다. 자, 여기가 지금 너네 혀 앞부분이야. 그러니까 메롱할 때 이렇게 나오는 혀 앞부분이고, 네. 여기 뒤에가 이제 목구멍, 목구멍 넘어가는 뒤쪽 부분이고, 혀를 그래서 딱 꺼내보면은 모양이 대강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럼 혀에, 얘들아, 음식이나 뭐 어떤 물질이 들어가면 맛을 느끼는데, 맛은 어떻게 느끼냐면은,
혀에 보면 이렇게 오돌도돌 튀어나와 있거든. 자세하게 보면. 혀에 너네 혓바닥 이렇게 내밀고서 거울 한번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 약간 오돌도돌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이 튀어나온 부분을 뭐라 그러냐면은 유두라 그래요. 유두는 약간 거의 약간 볼록볼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 유두라 그러는데 이제 입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음식을 녹여가지고 액체 성분이 요 유두 사이에 그러니까 혀 속으로 들어가는데 얘를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혀 겉에 이렇게 오돌도돌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요. 요 사이에 액체 물질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미세한 구멍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액체가 들어가면은 요 혀 안에 맛을 느끼는 곳이 있는데 맛을 느끼는 곳 맛세포라는 게 있어요. 책에 맛세포로 나왔는데 이게 명칭이 좀 여러 개가 있어요. 다른 게 봐봐. 요거부터 하자. 그럼 보자. 혀에 여기 액체가 들어갔을 때 맛 느끼는 요 부위 여기를 맛봉오리라고 하고요. 맛봉오리. 요 맛봉오리 안을 확대해 보면은 맛을 느끼는 세포가 있어요. 뭐또 보온 주머니가 보온 주머니는 여기 있는 거지. 저기 콩팥에 있는 건데. 오줌 만드는 거 콩팥에 있는 거. 자, 그래서 맛봉오리 안에 보면은 맛 느끼는 세포가 있어요. 이거를 맛세포라고 해요. 맛세포. 그리고 이 맛세포에 연결된 신경이 혀니까 미각신경? 미각신경. 신경은 대뇌까지 연결돼 있고. 그래서 다시 보면은 잘 봐. 맛을 느낄 때 혀에 이제 액체 물질이 들어가. 만약에 고체가 들어가면 침에 의해서 녹아서 액체가 들어가는 거야. 액체가 들어가면 유두 사이에 맛봉오리로 이 액체 성분이 들어가고요. 맛봉오리 안에 맛세포에서 어떻게 맛을 느끼면 그 자극이 미각신경 따라서 어디까지? 대뇌까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뇌에서 맛을 느껴요. 이게 이제 맛 느끼는 과정이고 혀에서 좀 추가적으로 좀 알아두면은 얘들아 추가적으로 맛을 느낄 때는 코 후각도 영향이 있어요. 냄새. 그러니까 니네 숨 쉴 때. 집에 가서 한번 해보면 사이다하고 콜라가 있어. 사이다하고 콜라가 있는데 눈을 이렇게 가리고서 하나는 사이다고 하나는 콜라야. 그리고서 코를 막고서 한 모금씩 먹어보면은 맛을 구별을 잘 못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딱꼭지를 때. 그래서 코 막히면 맛도 잘 안 나는데. 맞아. 그래서 맛을 볼 때 후각도 영향이 있어서 니네 저것도 한번 사과하고 양파가 있어. 사과하고 양파가 있는데 그건 있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근데 코를 완전히 막은 다음에 냄새를 안 맡으면서 사과를 먹어보고 양파를 먹어보면은 맛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맛을 볼 때는 피막 같은 거 먹을 때. 맛을 볼 때는 혀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고 후각도 맛을 볼 때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주로 혀가 맛보는 데 관여하는데 코도 관여를 해준다는 거야. 냄새까지 같이 맡아야지 맛이 확실하게 느껴지고 아까처럼 주호가 얘기했듯이 감기 걸려서 코 막히면은 맛을 좀 잘 못 느껴요. 비싼 거 먹을 때보다 아까워. 그리고 요거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혀 앞쪽에서는 깨끗해요. 단맛을 잘 느껴요. 대체로야.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꼭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대체로 보면 앞쪽에 단맛을 잘 느끼고 양 옆에 쓴맛. 양 옆에는 신맛을 좀 잘 느껴요. 신맛. 그 다음에 혀 뒤쪽 쓴맛. 뒤쪽이 이제 쓴맛을 좀 잘 느끼고 가운데 뭐예요? 그 다음에 혀 전체적으로는 짠맛.
짠맛. 그래서 혀에서 느끼는 기본 맛이 단맛, 신맛, 쓴맛, 짠맛 이런 게 있는데 부위별로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고 꼭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근데 대체로 이래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너네 맛 중에서 이제 매운맛하고요 떫은 맛이 있는데 그거 맛이 아니지 않나요? 넓은 맛. 떫은 맛은 한번 먹는 매운맛은 맞아요. 그러니까 니네 그 매운 건 알고 매운 거는 떫은 맛은 피부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떫은 그 다음에 네. 떫은 맛은 너네 감 같은 거 안 익었을 때 먹어보면 떫고 막 그러잖아 그치? 엄청 넓어. 그 미니 사과 넓은 맛이 뭔가. 맞아 그런 것들이 넓은 맛. 매운 맛. 사과 씨 사과씨 나도 보고 싶은 맛이야. 하지만 핸드폰 만지지 말고 니네 그러면 너는 핸드폰 자꾸 만지면 핸드폰 걷어버린다 진짜 자 해보세요 얻으면은 아니에요. 자, 나 같으면 빨리 짐도 끝내고 빨리 쉬는 게 낫겠다. 전임이 다 풀었어요. 네네네. 자, 보세요. 그냥 봐봐.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래서, 잡아. 조금 이따가. 쓴맛, 신맛, 단맛, 짠맛, 이런 맛들은 여기서 느껴요. 맛세포에서 느껴요. 네? 네. 그래서 혀에 있는 맛세포에서 이런 기본 맛들은 느끼는데, 이 매운맛하고 떫은 맛은 이 맛세포에서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 피부 감각에서 느껴요. 얘네들은. 피부 감각 중에, 통각, 통점에서 아픈 거 느끼는 거지? 네. 거기서 매운맛을 느껴요. 그래서 너는 너무 매운 거 먹으면은 아파요. 혀가 얼얼하면서 아프잖아. 네. 그래서 니네 청양고추 같이 매운 거 있잖아. 네. 청양고추를 이렇게 손등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조금 있으면 여기 피부가 아파요. 부분이 피부가 좀 아픈 감각이 느껴져요. 아리면서 좀 아파. 신기하네. 그래서 매운맛은 피부 감각에서 통점에서 느끼고 떫은 맛은 피부 감각 중에 앞점에서 보통 느끼는데 그래서 주의할 거는 맛 중에서 매운맛, 떫은 맛은 요 맛세포에서 느끼는 게 아니다. 네, 아니다. OS로 많이 나는구만. 네. 그럼 여러분까지 통점은 이제 알아두고 오른쪽 문제 매운맛 잘못했네. 푸시고 선생님하고 반맞출게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풀어보자. 화장실 좀. 맞죠? 이름 자 써야지. 화장실 갔다 와. 짜증나. 3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